어머나 진짜 유라구나. 미란이 놀란 눈으로 말했다. 여기 소일해, 진짜로. 그녀의 목소리가 커지자 다른 손님들의 시선이 몰렸다. 수진이 허리에 손을 얹고 비웃었다. 우리 과에서 제일 잘 나가던 내가 지금은 저번으로 일하다니. 남편은 뭐 하는 사람이길래 널 이런 데 세워둔 거야. 자, 혜영이 고개를 처음에 거들었다. 남편이 제대로 된 사람이면 부인을 백화점 판매원으로 보내겠어? 돈이 없으니 그런 거지. 혹시 백스 아니야? 영희가 혀를 차며 웃었다. 아이고 불쌍하다. 그 잘 나가던 유라가 이런 데서 일하면서 남편이랑 자식까지 다 먹여 살리고 있구나. 오늘 이야기는 아내를 무시하던 동창들. 그러나 남편의 한마디에 모든 게 뒤집혔습니다. 압도적인 사이다 반전 이야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며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49회 이유라는 오늘도 백화점 명품관 1층에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이곳에서 일한 지 1년쯤 되었죠. 하지만 아무도 그녀의 진짜 정체를 모릅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유라는 정중하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동료들은 항상 유라를 믿고 의지했어요. 꼼꼼하고 책임감 있는 매니저로서 말이죠. 하지만 운명은 그녀에게 험난한 길을 안겨주었습니다. 25세에 사랑하는 남편과 결혼했지만 남편이 사업에 실패하면서 5억 원의 거액 빚을 치게 됐어. 결국 남편은 그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하고 화병으로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후 22년 동안 유라는 아이를 홀로 키우며 정말 힘들게 살아왔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 하루 3-4 시간만 자면서도 오로지 아들 하나만 보고 버텼습니다. 그 사이 유라는 동창들과의 연락을 끊고 조용히 살아왔어요. 한때 가장 촉망받던 아이가 이렇게 살고 있다는 걸 알리고 싶지 않았거든요. 손님 이 가방 어떠세요? 유라는 품격 있는 말투로 손님들을 응대했어요. 그녀에게는 분명한 신념이 있었습니다. 밑바닥부터 배워야 진짜 경영을 안다는 믿음 말이죠.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할 비밀이었어요. 유라 매니저님, 오늘 오후에 VIP 고객들 오신대요. 미영이가 일정을 알려주었습니다. 유라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 준비 잘해두자. 그런데 그녀는 몰랐습니다. 오늘 오후에 자신의 과거가 찾아와 모든 걸 바꿔놓을 거라는 것을요. 시계를 보니 벌써 오후 1시였어요. 유라는 오늘도 평범한 하루가 될 거라고 생각하며 말이죠. 오후 2시 유라의 휴대폰이 조용히 진동했습니다. 여보, 오늘 이사회가 일찍 끝날 것 같아. 같이 저녁 먹을까? 남편 강민호의 따뜻한 목소리였어요. 유라는 주위를 살피며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응, 좋아요. 지금은 근무 중이니까 나중에 연락해 주세요. 그의 아버지는 70년대에 작은 구멍가게에서 시작해 대한그룹을 일군 창업주였고 현재 민호는 대한백화점, 대한골프장, 대한리조트를 운영하는 거대 기업의 청수였습니다. 5년 전 유라가 한성택배에서 물류관리자로 일할 때 거래 협상에서 만났어요. 민호는 유라의 전문적이고 품격 있는 모습에 깊은 인상을 받았고 자신을 평범한 직장인이라고만 소개했죠. 1년간의 연애 후 결혼을 제안했지만 결혼식 직전에야 충격적인 진실을 고백했어요. 사실 저는 대한그룹 회장입니다. 유라는 말 그대로 충격에 빠졌습니다. 결혼 후 유라는 단순히 회장 부인으로만 살고 싶지 않았어요. 어머, 나도 이 회사 일을 제대로 배우고 싶어요. 밑바닥부터 경험해 보고 싶어요. 굳이 그럴 필요 없습니다. 민호는 반대했지만 유라의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직원들 마음을 진짜 이해하는 경영자가 되고 싶어요. 결국 민호는 조금 부로 허락했어요. 정체는 절대 비밀로 해야 합니다. 그렇게 유라는 가명으로 백화점 매니저가 됐어요. 인사팀장과 몇몇 임원들만 그녀의 정체를 알았고 다른 직원들에게는
평범한 중년 매니저였죠. 민호는 가끔 순시하며 멀리서 유라를 지켜봤지만 지금까지는 별 문제 없었어요.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유라 매니저님, 미영이가 급하게 다가왔어요. 미라이피 고객들 도착하신대요. 유라는 설마 자신을 아는 사람이 올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어요. 오후 3시 30분, 백화점 정문으로 명품 브랜드 가방을 든 여성들 몇 명이 우르르 들어오고 있었어요. 그들의 웃음소리가 1층 로비에 울려 퍼졌습니다. 우리 VIP 라운지 어디지? 1층 명품관부터 보고 가자. 여성들의 목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어요. 류라는 그 목소리를 들으며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화려한 옷차림에 값비싼 액세서리를 걸친 여성 4명이 명품관으로 들어왔어요. 그들은 확실히 눈에 띄었습니다. 이 백화점에 오랜 VIP 고객들이라는 게 한눈에 보였어요. 유라는 고개를 숙인 채 진열대를 정리하고 있었죠. 어머, 오늘 신상품 많이 들어왔네. 김수진이 큰 소리로 말했어요. 그녀는 대학 시절 유라와 같은 과였던 동창이었습니다. 옆에선 박미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역시 우리 단골 백화점이라 그런지 빨리 들어오네. 세 번째 여자인 정희영이 손에 든 명품 가방을 흔들며 말했습니다. 이거 교환하러 왔는데 직원 어디 있어? 그녀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어요. 마지막 여자 채영이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혜영아, 진정해. VIP인 우리한테 잘해줄 거야. 그들은 대학 경창 모임을 마치고 쇼핑을 하러 온 것이었어요. 모두 남편 덕에 잘 사는 편이었죠. 수지는 변호사인 남편을 두었고 미라는 병원 운영하는 집안 며느리였습니다. 혜영은 건설업을 하는 남편 덕에 호화롭게 살았고 영희는 대형 유통업체 사장 부인이었어요. 유라가 다가가가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그 순간 수진이 유라의 얼굴을 자세히 보더니 눈을 크게 뜨며 소리쳤습니다. 어머, 유라, 정말 유라 맞니? 다른 친구들도 놀란별 정으로 유라를 바라봤어. 유라는 잠시 당황했지만 곧 평정을 되찾고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안녕, 오랜만이야. 어머나, 진짜 유라구나. 미란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말했어. 여기서 이래 진짜로. 그녀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자 다른 손님들이 그쪽을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이 허리에 손을 얹고 비웃으며 말했어요. 아니, 이게 뭔 일이야? 우리 과에서 제일 공부 잘하고 예뻤던 유라가 여기서 점원으로 일해. 그녀의 목소리에는 조롱이 가득했습니다. 진짜 세상 모르겠네. 혜영이 고개를 처음에 말했어요. 그때 교수님들도 유라 칭찬 일색이었는데 남자들도 줄 서서 따라다니고 그녀는 일부러 크게 말해서 주변 사람들이 들을 수 있게 했어요. 영희가 손뼉을 치며 웃었어요. 맞아, 그때 미스 대학교라고 불렸잖아. 공부도 1등, 외모도 1등. 그런데 지금 보니까 그녀는 유라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혀를 찼습니다. 미란이 가장 잔혹하게 말했어요. 야, 유라야. 그때 너 항상 우리 도와준다고 나서던 거 기억나? 완전 성인군자인 척하더니. 그런데 결국 이렇게 되네. 그녀의 말에 다른 친구들이 킥킥거리며 웃었어요. 인생 진짜 모르겠다. 수진이 고개를 처음에 말했어요. 교수님들이 그때 너보고 아나운서나 외교관 될 거라고 했는데 결국 백화점 직원이야? 어머니면 아나운서 시험 떨어진 거야? 혜영이 손에 든 가방을 유라 앞에 내밀며 말했어요. 아, 잘 됐네. 유라야, 이거 교환해줘. 일주일 전에 샀는데 마음에 안 들어. 동창이니까 특별히 해주겠지. 가방에는 택이 떨어져 있었고 모서리가 다른 흔적이 선명했어요. 죄송하지만 이미 사용하신 제품은 교환이 어려워요. 유라가 정중하게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혜영이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뭐라고? 나 여기 VIP야. 얼마나 많은 돈 썼는데.
그래, 우리 200화점 10년 넘게 다녔어. 영희가 맞장구 쳤어요. 고작 직원 주제에 VIP한테 교환 안 된다고? 가방이나 파는 주제에 같은 대학 동창한테 이러는 거야. 수준이 더욱 비웃으며 말했어요. 야, 유라야. 우리 동창인데 이것도 안 봐줘. 아, 그래. 이제 입장이 바뀌었지. 예전에는 내가 우리보다 위였는데 지금은 그녀는 의미심장하게 웃었어요. 유라는 깊게 숨을 쉬며 침착함을 유지하려 했어요. 일이라는 게 다 소중한 거 아니겠어. 하지만 친구들의 반응은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소중하긴 뭐가 소중해? 영희가 비웃으며 말했어요. 유라야, 솔직히 인정해. 너 지금 완전 밑바닥이잖아. 우리 앞에서 가방 팔고 있는 신세로 전락한 거야. 혜영이 다시 가방을 내밀며 큰 소리로 말했어요. 야, 그럼 이거라도 제대로 처리해봐. 동창 정도는 봐줘야 하는 거 아니야? 아니면 그것도 못. 그녀의 목소리가 매장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정말 답답하네. 수준이 팔짱을 기며 말했어요. 유라야, 남편은 뭐 하시는데 너를 이런 데 보내놓고. 그녀의 질문에 유라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고민이 됐거든요. 잘 지내고 있어 라고만 짧게 답했어요. 에이, 그게 대답이야? 미란이 비웃으며 말했어요. 남편이 뭐 하는 사람인데 너를 이런 데서 일 시켜. 진짜 답답하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조롱이 가득했습니다. 혜원이 고개를 저으며 끼어들었어요. 아, 그러니까 말이야. 남편이 제대로 된 사람이면 부인을 백화점 직원으로 안 보내지. 돈이 없나 본. 그녀는 일부러 다른 손님들이 들을 수 있게 크게 말했어요. 그럼 애는 미란이 계속 추궁했습니다. 대학생이야,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 유라의 대답에 영희가 혀를 찾았어. 아이고, 불쌍해. 그 잘나가던 유라가 이런 일하면서 남편 자식 다 먹여 살리는구나. 수진이 가장 잔인하게 말했어요. 야, 유라야. 솔직히 말해. 남편이 처음부터 백수였던 거 아니야? 그녀는 크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런 데서 일하고 있는 거잖아. 진짜 인생 너무 불쌍하다. 혜영이 동정하는 척하며 말했어. 그때 그렇게 잘 나가던 애가 지금은 남의 눈치 보면서 가방이나 파는 신세가 되다니. 그녀는 고개를 좌우로 저으며 혀를 찾았어요. 미란이 더욱 모욕적으로 말했습니다. 남편이 무능하면 부인이 고생하는 게 당연하지. 유라야, 너도 참 재수없게 남편 잘못 만났네. 우리는 다 남편 덕에 이렇게 편하게 사는데 영희가 마지막 일격을 가했어요. 그러게 말이야. 남편 잘 만나는 게 얼마나 중요한데 유라는 결혼 운이 없었나 봐. 첫 번째 남편은 일찍 죽고 두 번째는 백수고. 그녀의 말에 다른 친구들이 키득키득 웃었어요. 야, 그런데 이거 진짜 교환 안 해줄 거야? 하영이 갑자기 화를 내며 가방을 바닥에 던졌어요. VIP한테 이런 식으로 대하는 것. 여기 책임 잡으러 이런 판매원들 말고. 아, 진짜 짜증나. 수진도 합세했어요. 직원 교육을 어떻게 시킨 거야? 고객한테 이런 식으로 하면 돼? 그녀는 진열대를 주먹으로 쳤어요. 미란이 들고 있던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다른 직원을 향해 던지며 소리쳤어요. 아, 거기 있는 직원 이 사람 좀 어떻게 해. 우리 VIP인데 이렇게 무시해도 되는 거야? 커피가 바닥에 쏟아지며 주변이 엉망이 됐습니다. 젊은 직원이 놀라며 뒤로 물러섰어요. 죄송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 4명의 동창들은 더욱 기세등등해졌습니다. 주변 손님들이 하나 둘씩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어떤 손님은 불편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고 어떤 손님은 무슨 일인지 궁금해하며 찾아봤습니다. 매장 분위기가 점점 어수선해졌어요. 아무튼 너무 안 됐다. 수진이 가짜 동정심을 보이며 말했어. 우리는 남편들 덕에 VIP로 쇼핑하러 다니는데 넌 여기서 우리한테 머리 숙이고
인사해야 하고 참 세상 아이러니하다. 영희가 큰 소리로 말했어요. 야, 유라야, 우리 동창 맞지? 그럼 좀 봐주라고 이것도 못 해주면서 뭐하러 여기서 이래? 그녀의 고함 소리에 매장 전체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 매장 한쪽에서 정장을 입은 남자가 빠른 걸음으로 다가오고 있었어요. 소란을 듣고 확인하러 온 백화점 이사 김 부장이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긴장감이 역력했어요. 김 부장은 멀리서 유라를 보자마자 급히 걸음을 재촉했어요. 그리고 유라 앞에 다가서자 깊숙이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90도로 정중하게 말이죠. 수고 많으십니다. 사모님, 순간 매장이 조용해졌어. 동창들은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한 채 김 부장을 바라봤습니다. 미란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봤어요. 잠깐 사모님이 뭐야? 유라야, 이게 뭔 소리야? 혜양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설마 김 부장이 당황한 채 고개를 들었어요. 고객님들, 죄송합니다. 제가 VIP실로 모시겠습니다. 여기서 이러시면 면 큰일 납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났어. 하지만 동창들은 오히려 더욱 거칠어졌습니다. 수진이 큰 소리로 말했어요. 뭐가 큰일이야?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그러게 말이야. 영희가 맞장 붙였어요. 유라가 사모님이라고. 무슨 사모님? 백화점 직원 사모님? 그들은 비웃으며 계속 소란을 피웠습니다. 바로 그때 매장 입구 쪽에서 우아한 정장을 입은 남자가 빠른 걸음으로 다가오고 있었어요. 강민호였습니다. 그는 이사회를 마치고 아내가 일하는 모습을 멀리 서남아 보고 갈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1층 명품 간 쪽에 사람들이 모여 있고 옹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유라에게 무슨 일이 생겼다는 직감으로 급히 온 것이었어요. 민호가 유라에게 다가가며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어봤어요. 여보, 무슨 일이에요? 왜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 있죠? 바로 그때 혜영이 민호를 보더니 비웃으며 말했어요. 아, 저 사람이 유라 남편인가 보네. 겉만 번지르하게 생긴 게 지 부인 챙기러 왔나 봐. 미란도 고개를 저었어요. 딱 봐도 허세 부리는 타입이네. 정장은 좋은 걸 입고 있지만 속은 뻔하잖아. 수준이 크게 웃으며 말했어요. 유라야, 남편한테 설명 좀 해줘. 내가 여기서 어떤 일하고 있는지 말이야. 민호는 동창들의 말을 듣고 상황을 파악하기 시작했어요. 유라가 동창들에게 모욕감을 받고 있다는 것을 한 번에 알아챘습니다. 그의 얼굴이 순간 차갑게 굳었어요. 화가 단단히 났거든요. 그의 뒤로 비서진 3명이 허둥지둥 뛰어왔습니다. 회장님, 죄송합니다. 늦었습니다. 민호가 유라에게 다가가며 말했어요. 여보, 그러게 이런 일이 있을 줄 알고 하지 말라고 안 했습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걱정과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일단 회관실로 올라갑시다. 동창들의 얼굴이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어요. 회장님이라는 호칭이 귀에 들어왔거든요. 영희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물어봤어요. 뭐라고? 민호는 비서들에게 호통을 쳤습니다. 뭐하고 있어? 여기 고객분들 법적 조치할 수 있는 거 다 하고 고객 신상 정보 당장 내 방으로 가져와. 그의 목소리가 매장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지금 당장 내말겠습니다. 비서가 급하게 대답했어요. 다른 비서는 급히 직원들에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VIP 고객 명단 확인하고 관련 업체 리스트 준비해 주세요. 그리고 이 매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CCTV 영상도 모두 준비해. 민호가 더욱 큰 소리로 지시했어요. 한 명도 빠뜨리지 말고 다 조사하라고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잠깐, 정말 회장님이야? 가지만 이미 늦었어요. 민호는 유라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유라의 눈빛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자신은 참을 수 있었지만 다른 직원들까지 괴롭힌 것은 용서할 수 없었거든요.
민호와 유라가 엘리베이터로 향하자 김 부장이 남아서 동창들을 마주했어요. 그의 표정은 이미 차가워져 있었습니다. 고객님들, 지금까지 소란을 피우신 분이 저희 회장 부인이십니다. 김 부장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 큰 소란을 키우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동창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혜원이 급하게 말했어요. 아니, 정말 유라가 회장 부인이라고요? 김 부장이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네, 유라 사모님은 백화점 경영을 제대로 하기 위해 밑바닥부터 배우고 계신 중입니다. 어머, 어떡하죠? 우린 정말 몰랐어요. 몰랐다고요. 이거 우리가 큰 실수한 것 같은데 몰랐다고 해서 용서될 일이 아닙니다. 김 부장의 목소리는 더욱 단호해졌어요. 지금 상황은 영업 방해죄로 충분히 처벌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적 조치가 들어가면 고객님들 모두 책임지셔야 해요. 4명의 동창들은 이제야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어요. 그들이 건드린 사람이 단순한 백화점 직원이 아니라 회장 부인이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말이죠. 30분 후 회장 민호는 책상 뒤에 앉아 비서들이 가져온 서류를 훑어보고 있었어요. 유라는 옆 소파에 앉아 있었지만 그녀의 표정은 더 이상 온화하지 않았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 비서가 두꺼운 파일을 내밀며 말했어요. 김수진, 박미란, 정혜영, 최영희 모두 10년 이상 VIP 고객들입니다. 민호가 서류를 넘기며 차갑게 말했어. 계속해 김수진 고객의 남편은 태성 법무법인 대표 변호사로 저희 그룹 법률자문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김 비서가 긴장한 목소리로 보고했어요. 박미란 고객 시대는 연세병원을 운영하며 저희 직원 건강검진 협력업체이고요. 유라가 깊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여보, 친구들이긴 하지만 오늘 일은 너무했어. 그녀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저의 그 정도는 참을 수 있어요. 하지만 다른 직원한테 커피를 던지고 손님들 앞에서 그렇게 소리를 지르는 건 당연히 화날 수밖에 없습니다. 민호의 목소리가 더욱 차가워졌어요. 친구라는 이름으로 당신을 그렇게 모욕하는 게 용납될 수 없으니까요. 김 비서가 계속 보고했어요. 정희영 고객 남편은 대성건설 대표로 저희 리조트 건설 주요 협력업체입니다. 최영의 고객 남편은 한국유통사장으로 저희 백화점 입점업체들과 광범위하게 거래하고 있습니다. 참 흥미로운 우연이네. 민호가 냉소적으로 웃으며 말했어요. 모두 우리와 깊은 사업관계에 있군요. 유라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한때 가장 가까웠던 친구들이었지만 오늘 그들이 보인 모습은 너무 충격적이었거든요. 나를 무시하는 건 그렇다 치더라도 다른 직원들한테까지 그렇게 할 권리는 없거든요. 민호가 김 비서에게 단호하게 지시했어요. 일주일 내로 모든 계약 검토에 들어가세요. 태성 법무법인과의 자문 계약, 연세병원과의 건강검진 계약, 대성건설과의 협력 계약, 그리고 한국유통 관련 거래를 중단 절차에 들어가세요. 네, 알겠습니다. 김 비서가 즉시 대답했어요. 그리고 이분들은 백화점 출입부터 리지트 골프장까지 대한그룹에서 운영하는 모든 업체 이용을 금지하세요. 민호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VIP 자격도 당연히 박탈하고요. 일주일 후 혜영의 남편에게 첫 번째 충격이 왔어요. 남편이 생전하던 전화를 했습니다. 여보, 큰일 났어. 리지트 건설 계약이 갑자기 해지 통보됐다고 해. 남편의 울먹이는 목소리를 들은 혜영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같은 주 수진의 남편 법무법인도 예상치 못한 소식을 들었어요. 10년 넘게 해오던 자문 계약이 갑자기 종료된다고요. 이유도 제대로 안 알려주고 수진은 당황했어요. 미란의 시대평원도 건강검진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고 명의 남편의 유통회사는 백화점 입점 업체들과의 거래가 하나씩 중단되기 시작했어요.
2주가 지나자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어요. 은행에서도 대출연장을 거절당했어. 서양이 친구들에게 울먹이며 연화했어요. 대성건설 신용 등급까지 떨어졌다고 해 수진도 마찬가지였어요. 법무법인 주요 고객들이 계약을 안 갱신한데 직원들 월급도 밀릴 것 같아. 그녀의 목소리는 절망으로 가득했습니다. 더욱 치명적인 건 이 모든 일의 진짜 원인이 남편들 귀에 들어가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어요. 업계는 생각보다 좁았고 대한그룹만큼 큰 회사가 여러 업체와 동시에 계약을 끊는다면 그 이유에 대한 소문이 돌기 마련이었습니다. 부인들이 대한백화점에서 회장 부인을 모욕했다던 이야기가 조금씩 퍼져나갔어요. 남편들이 진실을 알게 되자 집안은 더욱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그들이 무너뜨린 건 단순히 사업이 아니라 가정의 평화까지였어요. 한 달 후 내 집안의 상황은 처참했어요. 해양의 남편은 주요 건설 프로젝트를 연달아 이루면서 회사가 부도 직전까지 갔고 수진의 남편 법무법인은 대형 고객들을 모두 1월 경영난에 빠졌어요. 미란의 시대는 병원 운영 자금을 대출로 충당해야 했고 영희의 남편은 유통업체 매출이 절반으로 줄어들면서 직원 해고를 검토해야 할 상황이 됐습니다. 4명 모두 한 달 전까지만 해도 VIP 대접받으며 여유롭게 살던 사람들이었지만 이제는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가 됐습니다. 집을 담보로 잡히고 자녀들의 학원비도 못 내며 가족들로부터 책망을 받는 상황이었어요. 더욱 치명적인 건 이 모든 일의 진짜 원인이 남편들 귀에 들어갔다는 것이 였습니다. 부인들이 대한배화점에서 회장 부인을 모욕했다라는 소문이 퍼져나가지고 남편들이 진실을 알게 되자 집안은 아수라장이 됐어요. 우리가 유라한테 너무 잔인했나 수진이 후회하며 말했어요. 해양은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어요. 남편이 나보고 이혼까지 언급하고 있어 영희는 가장 절망적이었어요. 남편이 너 같은 여자와 결혼한 게 인생 최대 실수라고 하더라고. 한편 회장실에서 유라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아니에요. 그들이 뿌린 씨앗의 결과예요. 사람을 무시하고 모욕하는 데는 반드시 대가가 따르는 거니까요. 한 달 반이 지난 어느 목요일 오후 4명의 동창들은 절망적인 심정으로 대한배화점 앞에 서 있었어요. 모든 것을 잊고 막 다른 길에 몰린 그들에게는 유라에게 빌어보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경비원이 그들을 막았지만 김 부장을 만나 간절히 애원했어요. 제발 사모님께 전해주세요. 저희가 정말 잘못했다고. 바로 그때 유라가 나타났어요. 동창들은 즉시 바닥에 무릎을 꿇으며 빌기 시작했습니다. 제발 용서해줘. 우리가 정말 잘못했어. 유라는 한동안 그들을 내려다보다가 주변 손님들에게 말했어요. 이분들은 제 대학 동창들이에요. 한 달 전에 여기서 저와 직원들을 모욕한 분들이죠. 그리고 동창들에게 또렷하게 말했어요. 너희들이 그날 보여준 건 너희들의 진짜 인격이었어. 진짜 품격은 어려운 사람을 만날 때 드러나는 거야. 사람을 직업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걸 이제 깨달았겠지. 주변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너희들이 정말 미안하다고 생각한다면 그날 무시당한 직원들에게 사과해. 그리고 너희 아이들에게 가르쳐 사람을 돈과 지위로 판단하지 말라고. 유라는 당당하게 매장 안으로 걸어갔어요. 22년간의 고난이 만들어낸 진짜 품격이었습니다. 사람의 진짜 가치는 직업이 아닙니다. 태도와 인격에서 드러납니다. 그리고 어려움 속에서 보여주는 품격. 그것이 진짜 삶의 무게를 증명합니다. 여러분이라면 그 친구들을 용서했을까요? 아니면 끝까지 책임을 묻고 싶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다음 이야기는 더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연 별책 프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